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 팩트TV의 김회장 야다스 박오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 좀 갯바위 이 병해돔 시즌이 시작이 돼서 나온 김에 현장에서 또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리뷰 또 한 편 작성을 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해돔 시즌이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낚시에 정답은 없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면 바라면서 이번에도 병해돔 낚시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일 기본적으로 병해돔 낚시에 대해 사용하는 그 장비, 병해돔 처음 하려는데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낚시 때는 보통 1호 때 전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저희가 더 팩트TV 촬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데는 요 낚싯대인데, 요거는 지금 보면 올류 신촌홍 골드 PS 50T라는 제품입니다. 천리에서 나온 제품인데, 신촌홍 골드 PS 50T 요거는 굳이 대로 따지자면 한 1.2호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은 보통 2,500번에서 3,000번, 원줄은 한 2호, 플로팅이든 세미 플로팅이든 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기본적인 채비는 제로 전유동, 그리고 또 막대찌 반유동, 그리고 요즘에 목줄찌나 또는 또 발포찌, 여러가지 이 낚시 방법에 대해서는 요즘 유튜브에 워낙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병해돔 바늘 보통 3호에서 5호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초보적인 입장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미끼, 병해돔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미끼를 어떻게 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빵가루 미끼를 사용을 할 때는 보통 병해돔 전용 바늘을 큰 거보다는 작은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3호 바늘. 이 바늘이 크면 미끼가 또 사이즈가 바늘을 감싸기 위해서 너무 커져야 되다 보니까 병해돔 전용 바늘 좀 작지만 3호를 사용을 하시고, 병해돔 입이 작죠. 자, 바는 방법은 이 빵가루 미끼는 제가 요렇게 지금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떼어내서 요렇게 손에서 요렇게 너무 세게 만지지 말고 살짝 돌돌돌 말아준 후에 요런 식으로 바늘을 딱 감싸 주시고, 물방울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뒤쪽에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지 말고 밑에는 만지지 마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 주시면 물방울 모양의 빵가루 미끼가 이렇게 달아졌습니다. 요거는 병해돔이 한 2-3m 정도 수면에 부상을 했을 때 이렇게 달아 주시면 되고, 병해돔이 조금 깊이서 문다, 한 5m 이하로 깊이서 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빵가루 미끼를 이렇게 떼어난 후에 요거를 점도를 좀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힘을 줘서 조물조물 좀 이렇게 좀 만져줍니다. 만져주시면은 수제비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마찬가지로 바늘을 이렇게 딱 쪼개듯이 쪼개신 후에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위쪽에는 돌돌돌 말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미끼 다는 방법. 홍게찌렁이는 지렁이 달듯이 제가 그 겨울철 막대찌 방법 할 때 많이 또 알려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거 진짜 빵가루 미끼 다는 방법. 자, 그리고 크릴을 이제 달아주는 방법인데, 이 병해돔은 감성돔 낚시와 좀 틀리게 크릴은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 크릴이 낫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 손바닥 위에 보시면 보통 위에가 감성돔 사용할 때 사용하는 크릴입니다. 좀 큰 크릴이죠. 사이즈가 크죠. 조금 작죠, 병해돔. 언급드렸다시피 병해돔은 입이 좀 작기 때문에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 크릴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늘 또한 크릴을 사용하실 때는 한 5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릴을 달아줄 때는 작은 사이즈 크릴을 선택을 한 후에 꼬리 끝을 이렇게 떼줍니다. 꼬리 끝부분을 떼주신 후에 꼬리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바늘이 안 보이게. 자, 이렇게 달아 주시면 됩니다. 자, 눈알은 이왕이면은 달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가까이에 잡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인트를 멀리 형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멀리 캐스팅을 하려면
저희도 모르게 낚싯대나 전체 채비에서 힘을 좀 이렇게 실어서 채비를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크릴이 잘 떨어지죠. 크릴이 잘 떨어지다 보니까 멀리 조금 캐스팅을 할 때 크릴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크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릴을 꼬리를 떼줍니다. 꼬리를 떼준 후에 자, 반대로 달아줍니다. 반대라는 거는 어떻게 다냐면 조금 전에는 미끼 바늘을 이렇게 달았죠. 모양을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은 한 바퀴 뒤집어서 배가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다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달아주면 좀 멀리 이 장타 캐스팅에도 크릴이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래 버텨 있습니다. 또한 이 잡어들이 많을 시에도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크릴이 정면으로 똑바로 달아줄 때보다 조금은 더 오래 견뎌집니다. 자, 미끼는 자, 이렇게 달아주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는 밑밥입니다. 자, 잡어들이 발 앞에 굉장히 많이 있죠. 밑밥을 치면 잡어들이 굉장히 많고, 또 멀리도 저희가 캐스팅 한쪽에 밑밥을 치게 되면 막 잡어들이 우글우글하게 막 달라듭니다. 미끼를 도둑 맞기 때문에 사실 뱅에돔이 있는 데까지 이 달려있는 미끼를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잡어 분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 발 앞에 가까이에 이 밑밥을 한 3주걱 정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이 뿌리는 방법은 저렇게 동그랗게 밑밥통 안에서 다져서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흩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흩뿌려주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흩어서 뿌리게 되면 밑밥이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이 범위가 넓게 떨어집니다. 밑밥이 동그랗게 이렇게 톡 떨어지는 방법이 있고, 흩어서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어떻게 뿌리냐면, 잡어들이 너무 많을 때는 이 밑밥이 수면에 착수되는 착수 소리에도 잡어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잡어들이 많을 때는 밑밥을 안에서 좀 다져서 소리가 좀 나게끔 동그랗게 이렇게 탁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뿌려주면 이 소리를 듣고 잡어들이 빨리 확 모입니다. 그리고 후 뿌려줄 때는 잡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좀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흩어서 최대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가까이에 넓게 반경을 잡어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흩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 밑밥을 이렇게 2-3주걱 정도 쳐준 후에 이제 제가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하면, 캐스팅을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에 발 앞에 밑밥을 2-3주걱 정도 주고 잡어를 묶어 놓은 후에 한 20m 정도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자, 멀리 캐스팅을 한 곳에 밑밥을 한 주걱 정확하게 조류 가는 방향으로 잘 이해해서 한 주걱을 딱 근처에 쳐줍니다. 한 주걱 또는 2주걱 이렇게 딱 쳐주면 이 밑밥과 이 미끼가 내려가면서 동조가 돼서 발 앞에 잡어들은 묶어져 있고, 제가 미끼를 단 쪽에는 잡어들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캐스팅하기 전에 이 학습을 합니다, 고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발 앞에 꾸준하게 2-3주걱 준 후에 제가 미끼를 단 캐스팅 한쪽에는 한 주걱 또는 2주걱 정확하게 주시면 잡어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법은, 밑밥을 이제 멀리 좀 치려고 하면은 좀 사실 힘듭니다. 멀리 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뭐 주걱이 조금 빳빳한 하드 주걱에 좀 좋아야 되겠죠. 컵도 밑밥이 잘 달라붙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것보다는 티탄컵이 좋습니다. 이 밑밥을 안에서 안에서 이런 뭐 밑밥 다짐판, 요즘에 이런 밑밥을 이렇게 안에서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이런 다짐판이 나옵니다. 안에서 단단하게 다진 후에 밑에서 위로 동그랗게 최대한 멀리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면 동그랗게 멀리 탁 잘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밑에서 위로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한 20m, 30m가 맥스로 날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자, 위에서 밑으로 공을 던지듯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던져주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안에서 마찬가지로 밑밥을 탄탄하게 다져주신 후에, 자, 언더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자, 위에서 밑으로 공을 던지듯이, 자,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힘을 딱 주면서 딱 멈추는 순간에 이 주걱에서 밑밥이 딱 떨어지면서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아마 화면에는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굉장히 멀리 낚시를 하다 보면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에 잡어들이 많은 관계로 좀 멀리 포인트를 형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밑밥을 최대한 멀리 던져서 이렇게 투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멀리, 위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공을 던지듯이 이런 식으로 투척을 해주시면 밑밥이 동그랗게 아주 멀리 잘 날아가집니다. 가까이 할 때는 정확하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언도를 해주시고, 멀리 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멀리 아주 잘 날아갑니다. 밑밥이.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만 사실 일단은 저희가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나 하는 바람에서 최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정보를 또 다양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팩트 TV 김 회장님, 아이다스 바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